안녕하세요, 최백스입니다. 저는 2016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마침 영상 편집의 매력을 느끼고 있던 때라서 이걸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 실습 조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이 미디어 쪽이라서 학교에 비싸고 좋은 영상 장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학 조교가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당연히 최저시급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 한 120 중반 됐었나? 근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괜히 이제 내가 돈을 직접 번다고 생각하니까 비싼 원룸에 살아보고 싶었어요. 대학생 때는 돈이 많이 없기도 하고 부모님 손을 크게 벌리기 싫어서 기숙사랑 저렴하고 안 좋은 원룸에서만 지내봤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당시로 보증금 500에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한 50 정도 되는 그런 비싼 원룸에 살게 됩니다. 50만 원이 비싼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제가 거주했던 도시는 부산이어서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시세가 저렴했다 보니 50만 원대 원룸은 동네에서도 상당히 비싼 축에 속했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번 돈을 가지고 첫 원룸을 얻게 되었는데 진짜 방이 크고 정말 좋았어요. TV도 옵션에 있었고 말이 원룸이지 거의 투룸에 가까운 크기였거든요. 지하철역도 걸어서 5분도 안 걸렸고 학교 밑에 대학가도 바로 코앞에 있어가지고 금방 놀러 나가기에도 좋았어요. 근데 월급을 120만 원 받는데 그 절반을 월세로 내다 보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부엌이 생겨서 막 장을 봐와서 밥을 해먹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고정 지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축은커녕 한 달 벌어 겨우 월세 내고 먹고 살기에 바빴죠. 그래서 그때 내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튜브가 잘 됐어요. 구독자도 2만 명 정도까지 됐었었고 돈도 월에 4, 50만 원 정도씩 벌었던 것 같아요. 딱 월세로 내기 좋은 정도? 그렇게 원룸 월세를 유튜브 번 돈으로 내기 시작했죠. 제 유튜브 스토리를 이 영상에서 다 풀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다음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집에 살 때는 진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솔직히 직장만 아니면 계속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게 들 정도로 돈값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집에 대한 욕심이 커지고 눈이 너무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막 오피스텔 알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1년 후에 조교를 그만두고 유튜브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튜브 전업을 하자니 본가에서 나가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인이 되고 계속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본가로 들어가게 됐죠. 처음에는 월세의 압박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홀가분했어요. 근데 쭉 따로 살다가 다시 부모님이랑 함께 지내려니 불편한 점이 많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한 1년 해보고 나니까 그때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이 돈으로는 답이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취업 준비를 부랴부랴 시작합니다. 당연히 부모님 눈치도 보였고요. 그래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게 되었죠. 노비가 되더라도 대감집 노비가 되라고 한 말처럼 무조건 서울에서 취업할 거라는 생각으로 일단 짐을 싸서 무작정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오랜만에 자취방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더럽게 비쌌어요. 진짜 평생을 지방에서 살아왔기 때문인지 서울의 집값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4, 50만 원대 매물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있다고 하면서 데려간 곳은 옛날 모텔을 개조한 방이었고요. 와,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나왔죠. 진짜 막 요즘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희한한 집 많잖아요. 막 개조하고 막 복층도 아닌데 복층이라고 하고 막 이상하게 생겨먹은 집들. 진짜 그런 집들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방 구하러 다니면서. 일단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40만 원짜리 고시원에 들어가서 지내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살만했어요. 5만 원을 더 내면 창문 있는 방을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돈 아끼려고 고시원에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그냥 창문 없이 지냈었고요. 고시원이다 보니 밥을 주기는 했는데 라면에 말아 먹을 때는 먹었지 뭐 사실 잘 안 먹었던 기억이 있고 아무래도 방음은 당연히 잘 안 돼가지고 거의 이어폰 끼고 잤던 것 같아요. 노트북 쓸 일이 있으면 뭐 또 타이핑 소리가 크다 보니까 거의 카페 가서 쓰고 그렇게 그 고시원에서 한 반년 정도 지냈는데 솔직히 불편하기는 했거든요. 일단 워낙 좁으니까 뭐 짐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게 스트레스였고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이 있기는 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상 샤워 정도는 하기 힘들었어요. 밤에는 당연히 못 쓰고요. 그래도 고시원 아주머니께서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잘 챙겨주신 덕분에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서울로 상경해서 얻은 첫 보금자리였기에 뭐 기억에 남기도 하는 방입니다. 뭐 어찌저찌 해서 고시원 살면서 취준을 해가지고 결국 취업에는 성공을 합니다. 고시원에서 몇 달 출퇴근을 해봤는데 거리가 멀기도 하고 슬슬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가 삼성역 근처에 있었는데 지하철로 30분 이내로 다니고 싶어가지고 서울대 입구 쪽이랑 구의역 근처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서울대 입구 쪽은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이 너무 심하길래 반대쪽 라인인 구의역으로 결정하고 엄청나게 발품을 팔아서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서울에서의 자취방을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금액은 한 500에 5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관리비 제외하고. 근데 관리비까지 하면 한 60만 원 정도 됐겠죠.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조교하던 시절보다는 월세 비중이 조금 줄기는 했죠. 그때는 워낙 무지성으로 살았을 때니까. 여기서도 정말 진짜 저는 잘 지냈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처음에는 엄청 깐깐하고 불만이 많다가도 막상 또 살다 보면 적응을 다 하고 만족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아니면 추억 보정인가? 그리고 바로 앞에 시장이 있어서 맛있는 것도 많았던 게 진짜 좋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는 거. 이것도 설명하자면 긴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다시 백수가 됩니다. 마침 살던 방 계약도 끝나서 또 서울 생활을 접고 본가로 기어들어갈 위기에 놓인 거죠. 그렇게 8개월 정도를 백수인 상태로 놉니다. 그나마 모아뒀던 돈 까먹으면서. 그러고 다시 취업을 하게 돼서 서울에 정착을 해야 하는데, 아니 1년도 안 지났는데 너무 바뀐 거예요. 집 시세가. 1년 사이에 이제는 청년 대출로 전세 얻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서울의 부동산은 난리가 났고, 월세집들도 물론 덜하기는 했는데 원룸 괜찮은 곳은 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다시 알아보면서 친구 집에 잠깐 신세지면서 출퇴근하고 또 알아보고 이렇게 지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벌어봤자 200 조금 더 정도 벌 텐데 매달 월세를 60을 쓴다면 도대체 언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 푼돈을 모은다고 해도 서울의 집값은 이미 하늘을 뚫고 화성에 가버렸는데 내가 여기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래서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서울에서 일하면서 알뜰하게 모은다고 모은 게 한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10년을 모아야 1억이라는 건데 서울 집값은 거의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해도 못 쫓아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확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서까지 일을 하는 이유가 있나 싶고, 서울에서 자라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나보다 최소 월에 50은 더 모을 수 있는 다른 동료들을 보면서는 괜히 불공평한 것 같고,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벌어서는 진짜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서울의 집값을 보자마자 들었어요. 네, 그래서 31살 처먹고 이렇게 본가에 기어 들어온 겁니다. 사실 이 나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온다니까 부모님한테는 당연히 죄송스럽고 또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기는 해요. 누구는 또 실패자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2년여 남짓을 살아보니까 도저히 서울에서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고, 실패자도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방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는 서울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일자리가 적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새로운 일을 열심히 배워가면서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다 보면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31살이 늦었다면 늦은 나이이지만 저는 아직 젊고 또 다른 기회가 저한테는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더 늦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이 그 늦은 날 중에는 가장 빠른 날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유튜브 첫 영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 하는 와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인 강 과장님의 영상을 한번 오마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하기에도 딱 좋을 것 같았고요. 제목으로 어그로 끈 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막 거창한 이야기나 재테크라든지 성공한 이야기, 돈을 많이 모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기대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을 들려드리게 됐네요. 앞으로도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제 또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유튜브 관련 이야기들에 대해서 편하게 나누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굴러온 듣보잡인 최백스의 긴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